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반시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자, 요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워낙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논점을 좀 잡고 갈게요. 아무리 바빠도. 관리계획의 3번입니다. 기반시설이 기본 종류가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교통시설, 우수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그래가지고 쭉 놓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어디에 있는 거냐면 4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박스 보이죠? 네, 그겁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개량할 수 있죠. 근데 네 마음대로 예를 들자면 도로입니다. 학교입니다. 네 마음대로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그러면 또 합시다.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아는 것도 보고 수십 번 보다 보면 기반시설을 좀 전에 봤던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어떤 절차?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이 뭔데요? 관리계획.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설치되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로 안 불러요. 뭐로 부르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이란 말이 되고 공법 1번 문제에서 가장 지금까지 답이 많이 됐던 게 이겁니다. 도시공객 시설의 정의입니다. 도시공객 시설이라 하면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뭐 됐다?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때 뭐가 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용어만 바뀐 거예요, 용어가. 도시공객 시설이 했다는 것은 관리계획을 거쳤다는 이야기니까 구속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즉, 행위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그겁니다. 내 토지가 도로로 결정이 된 겁니다. 도로 부지로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돼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 부지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럼 내 토지가 도로 부지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는 없겠죠. 도시공객 시설이 되게 되면 구속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공객 시설이 된 상태에서, 그죠? 진짜 도로를 설치한다면서 저한테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만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원 만들고 있고, 지하철 공사하고 있고, 하는 등등, 공사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뭡니까? 보죠. 매일 봅니다. 매일. 그걸 뭘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보니까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있죠. 네 번째. 관리계획 네 번째. 관리계획 네 번째가 뭐야? 자꾸 보면 돼. 관리계획 네 번째가 뭐야? 또? 그래서 네 번째가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사업?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이 있죠. 이 세 개의 사업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 군 무슨 사업을 한다? 계획 사업이죠. 계획 사업. 계획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1, 2, 3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죠? 왜 중요한 말이냐면 시험에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약집이나 우리가 책을 볼 때 도시군계획사업이 어쩌리저쩌리라고 했을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에 0.1초 만에 야, 세계가 쑥 지나가면서 읽혀지는 거하고 고유명사를 읽는 거하고 달라요. 귤이라면 귤이라고 하는 형상이 지나가면서 문장을 보는 거하고 귤이라고 하는 글자를 의미도 모르고 글자만 보고 문장을 읽는 거하고는 문장이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이 된 상태에서 이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죠? 설치를 공사비를 넣고 보상을 해주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때로는 설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설치가 돼, 안 돼? 안 되고, 설치가 안 되고, 이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일정 기간의 방치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치되는 기간이, 그죠? 기간이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져가지고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장기간 몇 년? 10년 이상이 되면서 그 지목이 뭐일 때? 대인 토지일 때. 대인 토지일 때. 권리 침해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침해하면 뭘 해줘야 돼요?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권리 구제를 해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권리 구제로서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매수청구권. 그래서 권리 구제로서 현재 몇 개의 제도가 있냐면 4개의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4개. 4개인데 하나가 알고 있는 매수청구권. 그래서 두 번째는 매수를 안 해주면 토지를 막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고. 관내에 그런 토지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죠? 의회 보고가 안 되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 직접 하는 경우까지 해서 4가지 방법의 권리구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도시공객 시설 파트는요, 이렇게 해서 도시공객 시설에서 하나의 논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에서 논점이 한 개 나올 거고, 시설 사업에서 논점이 하나가 빠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하나, 둘, 3개 파트로 나눠진다. 도시공객 시설부터 정리할 겁니다. 자, 도시공객 시설인데, 도시공객 시설은 도시, 군, 계획, 시설은요, 논점이 3개인데, 하나가 도시공객 시설의 일반론을 잡아줘야 돼요.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이 어떤 통제 안에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나왔죠? 공동구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뭐가 있더라? 광역시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의 일반론으로서 내용,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특이한 점, 그 다음에 공동구에서의 특이한 점을 공부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논점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도시공객시설은요, 논점이 2개밖에 없어요. 설치하는 거 하나 하고, 설치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관리하는 거 1개하고 끝.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도시공객시설을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니까 도시공객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데요? 금방 배웠다 아이가.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떻게 설치되는데? 관리계획으로 금방 했다 해가 즉 입안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친다? 관리계획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 하니까 절차 통제, 기초사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하니까 절차 통제를 받으니까 신중을 기한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공객 시설 중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몇 가지 시설은 그죠? 예외를 두고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즉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때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설의 종류가 한 3, 40개가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라고 해서 안 해왔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다행이죠.
아니 34년 만에 나왔잖아.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행이죠. 앞으로 2050년경 되면 나올 것 같거든요. 2050년 경 되면 나올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지. 항상 불안했어 있어도.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끝.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때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기준은 우리 공부에서 대부분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하는데 공부에서 기준을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죠? 이게 이제 하나 여기 있는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 한 개 있고 그다음 어디 가면 나옵니까? 그렇지.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도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죠.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이게 답니다. 그리고 설치했거든. 그럼 관리하거든.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없고 있다. 그죠? 국가가 하면 누가 합니까? 중앙관세의 장이 합니다. 중앙관세의 장은 장관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자체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끝! 이게 답니다. 이게 도시공격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시설은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든지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뭐하든지 이용을 하면 광역시설이죠. 뭐 일종이라고 했어요? 기반시설이죠. 그럼 어떻게 설치할까요? 아니 광역시설도 뭐라고? 기반시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할까요? 아, 왜 그래? 예외적으로 기준은 보상은 국가가 광역시설을 관리하면 지자체가 하면 뭐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이가? 이게 나왔죠, 얼마 전에. 당연한 거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일반론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서 둘이 진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관할이 동일하더라고. 관할이 동일한 도 안에 있어요. 그럼 누가 한다? 관할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그 광역시설이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KTX, SRT, 공항. 그죠? 그럴 때는 누가 할 수도 있다?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이게 다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단독 출제 못 합니다. 논점이 5개가 안 나와요. 지문해봐야 한 2-3개 놓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시설은 지금까지 단독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어디하고 섞어버린다? 도시공격시설하고 섞여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입니다. 공동구의 원문이 뭐냐면 공동, 지하, 매설구거든요. 야도 논점이 똑같아요. 도시공격시설입니다. 야도. 그래서 많은 거 한 개, 설치하는 거 한 개, 또 많은 거 한 개, 관리하는 거 한 개, 이거 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일정 사이즈는 돼야 되겠죠.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하는 5개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입니다. 5개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 5개 신도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어디?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네 번째, 공공주택지구. 다섯 번째, 도청 이전 신도시. 5개. 플러스 한 개 뭐라고요? 정비구역. S는 200만 원을 초과하죠. 그럼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하고, 그 5가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공동구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공동구 설치를 해놓고 나면요. 공동구에 들어가는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전기는 한전에서, 가스는 가스공사가, 난방은 지역난방공사가 공동구를 그죠? 그냥 사용하면 우리가
그 비용들이 설치 비용이 사업 시행자가 독박 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걔들이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야들이 공동구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익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들도 비용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같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만약에 설치가 됐죠.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할 설치 의무 있는 자에게 야, 너 공동구 설치해놨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전기공사해라, 가스공사해라, 난방공사해라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개별 통지하는 게 상식입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개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수용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한전에서 우리 전부터 세월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구에 들어갈 때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치는 시설이 2개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잘 내요. 왜 잘 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작년에 또 나왔어요. 옛날에는 단독 출제도 됐거든요. 벌써 시험에서 4번째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알잖아. 뭐? 그죠. 가스관하고 하수도. 됐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데니까 특광시장 구조 관리합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냐면 쓰는 사람이, 점용하는 사람이 면적에 비례해서 내면 된다. 그리고 관리할 때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만드는데 그거는 몇 년마다 만든다? 5년마다 만드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 재검토하는 게 아니다.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요.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면 새로 또 만들어야 돼. 5년 지나면 새로 또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볼까? 봐라. 여러분, 그 기반설의 종류 있죠?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냅니다. 요거 제가 옛날에 25회 정도 때까지 수업할 때는 안 논다 이거. 왜? 그전에 한 번도 논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 안 논다 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끝이었습니다. 그럼 수업할 때도 안 읽어줬습니다. 근데 25회 때 안 논다 이랬는데 나왔겠어. 와. 그래가지고 26회 대비해서 강의할 때 안 논다 이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나왔다. 앞으로 안 논다. 걱정하지 마라. 또 나왔어요. 그래서 27년도에,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가 또 안 했습니다. 안 논다. 2년 연속 냈다, 이거. 한 번도 안 내다가 2년 연속 나왔다. 앞으로 안 논다. 걱정하지 마라. 또 나와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문제를 간간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죠? 읽어보시면 돼요. 교통시설이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건위생, 귀신 노는 거, 장사,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귀신 노는데, 환경기초, 냄새나는 거. 나머지는 뭐 글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방제, 자연재해를 예방하죠. 교통, 공간, 광정오원 녹지 유원지,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시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객시설 의인 아까 했죠. 도시공객시설 1안 뭐 중에서 그렇죠. 좀 전에 봤던 기반설 중에서 뭐로 결정되면 관리로 결정되면 논점은 2개라고 했죠. 설치하고 관리하고. 설치할 때 뭐가 원칙?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일부 시설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략되는 일부 시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문제 풀에 야가 많은가 봐요. 야는 지문으로 몇 번 나왔어요. 사회복지시설.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객관식 지문으로,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대통령령에 30개 정도가 더 있다니까. 근데 외울랍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죠?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우는 거 봤거든요.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운동하러 갔다가 연구도 하고 뭐 쭉 이러거든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설을 이용을 위해서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작년에 새로 들었습니다. 이거. 도시공격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나누어서 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있다 없다만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새로 들었어요, 조문에. 근데 있다 없다 정도까지 말고는 의미 없습니다. 읽어봤는데. 기준은 영어로 정하죠. 이거는 체크해야 되겠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리는 국가 가면 중앙과세 정의하고, 지자체 가면 조례.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이건 앞에서 했죠. 도시공격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합니다. 이거는 따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도시공격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설 타당성 검토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사업이 안 되죠. 그럼 타당성 검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효는 몇 년째라면 여러분 도시공격 시설로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면서 몇 년째라면 효력을 상실합니까? 20년이죠.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광역시설 개념, 원칙적 설치. 광역시설의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공격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격 시설의 일반적 기준을 준용하는 거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을 할 수 있다. 뭐 등등 나오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가계획이면 뭐가 할 수도 있다? 법인. 줄만 치우면 되겠네. 강동구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200만 초과하는 5개 신도시 플러스 하나 정비구역.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두 개, 뭐하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동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6, 7, 8. 7, 8은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 비용부담은 사업 시행 똑박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점용 예정자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수용 절차. 일간시문의 공감미가 개별 통지 해줍니까? 개별 통지. 그 다음에 점용 예정자인, 제가 읽을게요. 2번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들으세요.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즉 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인 전봇대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철거하고 도로는 원래대로 만다 원상 회복해라. 당연한 이야기. 관리,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비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면적을 고려해서 부담을 하면 되고, 안전유지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5년마다 만듭니다.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용료 이런 거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다 했네요. 권리구조 들어갈까요? 권리구조 몇 개 있다고 했어요? 4개.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매주청구. 두 번째 토지 활용. 어떻게 활용했어요? 임시는 아닌데 튼튼하게. 그 다음에 의회 보고한 거고 소유자 신청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이 많지도 않고 이거는 한 방에 끝내버릴게요.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이제 권리구조. 몇 년 지나야 돼요? 어떻게 지나야 돼요? 실시인가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실시 계획에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움직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작년에 얘기 나왔죠. 근데 그건 노출된 부분이라서. 지목이 인 토지 누가 청구합니까? 소유자. 제일 중요한 건 이자죠.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빼고 다 알고 있네. 특광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서 야들은 돈이 없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6개월, 2년, 아이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나? 포인트는 저인데요.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해진 시행자한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했죠? 그러면 얼마 안에? 그렇죠? 6개월 안에. 매수 합니까? 매수 여부 알려줍니까? 풀을 통지해줘요. 매수한다고 했지? 그러면 얼마 안에? 아이고,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숫자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네. 매수할 수 있습니까? 매수해야 합니까?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캐시.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은 여기서 집중 출제하고 있죠.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지자체. 인 경우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면 채권 발행 못합니다. 국가면 못합니다. 누굴 때만 한다고요? 지자체.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소유자가 원할 때면 됩니다. 왜 이러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부재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치 않아도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하잖아, 그죠? 그러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만기는 몇 년이에요? 10년이고,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법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합니다. 끝. 여기 맨 정부의 일반 절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맨 정부의 7차. 추가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면요. 매수를, 2년 안에 매수를 갖다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청구를 했거든. 6개월 안에 매수할까 말까를 알려주는데 처음부터 매수를 거부한대요. 청구하니까 우리 지자체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라면서 처음부터 거부해버립니다. 매수한다고 했거든요. 얼마 안에. 근데 매수를 해 못 해. 못하고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매수가 거부가 됐잖아.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났는데 매수가 지연되고 있잖아. 그러면 권리구제가 된 겁니까? 권리구제가 안 된 겁니까? 안 됐죠. 권리구제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권리구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새로운 권리구제를 모색을 해라 하지 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리구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옛날에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즉 10년,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효가 20년이니까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답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있다고 봤다 없다고 봤다? 없다고 봤죠. 왜요? 그러니까 토지를 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목인 대인 토지도 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권리침해의 권리침해라는 사실이 발생했다고 본다 안 했다고 본다? 안 했다고 보죠. 그래서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고 있으면 돈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를 활용했는데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로서 토지를 마을 수 있게 한다.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데? 라니까 개발 행위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허가 받아야 돼요. 법 조문에 나오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데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마을 수 없다. 거부 못하게 돼 있어요.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뭘 지을 수 있는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3층 이하짜리 단독을 지을 수 있어요. 단독. 그 다음에 3층 이하짜리 1종 건생을 지을 수 있어요. 3층 이하짜리 2종 건생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종 건생은요, 3층 이하짜리가 가능한데, 3층 이하짜리가 가능한데, 2종 중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는 안 됩니다. 뭔데요? 그렇죠. 노래, 단란, 안마, 다중 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4개. 그죠? 그거 빼고 2종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마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 좀 할까요? 볼까요? 몇 년? 10년. 10년간 사업이 안 됐는데 간란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작년에 나온 지문이고 이거는 뒤에 가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한 절차, 비슷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즉 실시계획 인가하고 비슷한 절차가 행해졌죠. 즉 사업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출원금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뒤에 할 거지만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거는 매출원금 발생하지 않잖아.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출원금을 막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실시계획을 만들면 된다니까. 실시계획을 만들면 된다니까. 그래서 실시계획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매출원금 국민의 권리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실시계획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또 만들어놨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시설사 파트에 가면 실시계획의 실효 제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하고 이런 파트가 이해되면 거기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죠. 지목인 대인 토지에 정착물이 있으면 정착물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죠. 토지 위에 건물인데 그 건물은 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원칙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광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의 원칙이다. 이거 시험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야들 돈 없다. 그래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설치 의무자 관련 문제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10년 6개월, 2년 매수. 이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6하고 2. 매수. 공시법 적용한다. 매수할 때는 무슨 법 적용한다고요? 채권 발행할 때는? 그래, 지방재정법. 바꿔서 냈죠. 옛날에. 안 틀린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현금 매수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 채권 논에.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 발행합니까? 지자체. 소유자가 원해야. 부재부동산 얼마 초과? 뭐만? 초과금입니다. 초과금이라는 것은 5천이면 채권을 얼마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2천만 원. 만기는 무슨 법? 그렇죠.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 매수 절차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뭘 준용하고? 공시법. 채권 발행할 때만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이다. 매수하자 같은 경우에 권리구제 있죠. 거기다가 써놓을래요? 한마디만 쓰면 돼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토지를 활용하자. 어떻게 활용하자? 튼튼하게. 그러면 임시로 활용하는데 어디 가면 오겠네? 그죠? 임시 활용은요,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든지,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때, 계획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토지를 활용해라. 그런데 그때는 시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임시로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 기존 건물의 개축, 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지을 수 있죠? 3층 이하짜리 단독, 3층 이하짜리 1종 건생, 2종 건생. 2종에서 노래, 단란, 안마, 다중은 안 되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한번 실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도를 썼거든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취지를 알면 되게 쉬워요. 이게 언제 들어온 제도라고 말씀드렸냐면 99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즉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00년에 새천년이죠. 땡땡년에. 땡땡년. 새천년.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막 그때 난리가 났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새천년 될 때, 그죠? 이때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썼거든. 쓰다 보니까 권리구제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권리구제를 안 해줬거든. 그래가지고 권리구제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썼거든. 그러니까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권리구제에 충실합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미흡하냐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을 합니다. 전답가수원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왜냐면 전답가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죠?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뭐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허가를 안 내주거든.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데만 인정을 해주니까 피해를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학계에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수용해서 제도를 보완을 합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요. 우리 관내에 몇 년이 지나버리더라? 10년이 경과돼 버렸어요. 지목도 아직 안 따져. 안 따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돼 이제 뭐 불문이더라? 지목 불문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닙니다. 지목 불문 해석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공원 부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공원 설치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사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간을 안 따지죠. 이제는 10년 안 지나야 돼요. 기간 불문이죠. 이런 토지가 우리 관내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토지가 있으면요, 지자체장이 우리 관내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다가 뭐 하냐면 보고를 하고요. 의회는 보고가 의회 접수가 됐죠. 그러면 90일 안에 해제 풀어라 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장에게. 장은 권고가 됐죠. 하면 말은 권고지만 해제를 해야 됩니다. 얼마 안에? 이러니까 1년 안에. 몇 년?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된다. 끝. 다 했는데요. 무수. 간단하죠. 의회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하게끔. 그러니까 의회 어디에다가 보고합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10년 경과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이미 저끼리 국가적 차원에서 쓰려고 이만큼의 토지를 빼놨거든요. 근데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권고해가지고 장이 해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국장이 한 건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고할 때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빼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고 뭐 한답니까? 해제한다고 했죠, 관리계획을. 그죠? 장이 해제한단 말이에요, 장이. 근데 시군일 때 문제죠.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시군일 때는 누구한테 신청해야 됩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뭐 한다? 해제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기간은 1년. 얘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야합니다. 시장군수.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요. 함정 팔게요. 함정 뻔합니다. 꽝 시장군수는 1년 안에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 수험생들 눈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1년으로 갑니다. 1년. 그리고 특강은 맞거든. 시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만 그래요. 밖에 나오면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안 보인다고. 희한하게. 귀신이 있는지. 귀신이 있어 없어? 있죠.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다. 본 적 있냐고? 당연히 봤지. 지금도 보이는데. 지금 3명 앉아있네, 3명.
시험에서 맨날 떨어지는 귀신 3명 앉아있네, 지금.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죠. 놀러가자. 빨리 집에 가자, 보따리 챙기라, 빨리 집에 가자. 계속 이야기하죠. 귀신이 옆에 앉아서 그래. 자꾸 부채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학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의회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볼까요? 해제 근거. 요건. 장은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것은 뭐하고? 제외하고. 빼고. 요거는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빼고. 1번. 필요가 없네요. 2번. 몇 년 지나버렸네? 10년. 지목 안 따지네? 의회에다가 보고합니다. 의회는 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 권고할 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가 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90일 안에 서면을 장한테 보내줘야 돼요. 장. 권고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 안에 해제라고 했습니까?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근데 보니까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럴 때는 해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유를 소명하면 돼요,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소명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시장군수 해제.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그죠?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걸 필요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도지사에게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신청. 그럼 도지사가 얼마나 해제하면 됩니까? 1년 안에,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네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보세요. 요렇게 썼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봐봐. 권리구제를 옛날에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권리구제를 안 해줬잖아.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인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잖아. 권리구제를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미흡합니까? 완전합니까? 미흡하죠. 그래서 보완해서 안 해서 보완을 했다니까요. 의회 보고하는 것까지 보완을 했다니까요. 또 토지를 활용하는 것까지 보완을 해줬다니까. 보상을 안 해주면. 근데 이게 보완된 게 완전합니까? 미흡합니까? 아직까지? 미흡하죠. 어떤 점이 미흡한지를 한번 봐봐요. 비판을 해봐요. 어떤 점이 미흡해요? 앞에서는 뭐가 미흡했냐면 기간이 길고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한다는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기간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목 같은 걸 안 따지게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완을 쓰다 보니까 또 미흡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미흡한데라고 하니까 이거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보고를 하면서 내 거는 뺐어. 밉다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제가 막 가가지고 시청에 가서 막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래 보더만은 제 것만 살 빼삐더라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결국 권리구제는요. 권리구제는 우리가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과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하잖아, 그죠? 그럼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아니야.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 진정성이 없다. 우리가 뭐 TV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도, 지나가는 애가 봐도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레토릭,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상처를 갖다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권리구제는 누가 지냐? 피해를 본 사람이 해야 됩니다. 피해를 본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데요? 소유자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누가 나온다? 누구한테? 안 되면 누구한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입안권자 안 되면 누구한테? 안 되면 누구한테? 그래, 입안권자한테 해제 입안해 주세요. 입안권자는 얼마나? 3개월 안에. 입안해 줍니까? 입안 여부만 알려줍니까? 그렇지. 입안하는 거 아닙니다. 입안 여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안 됐지. 입안 안 해주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결정권자한테.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결정해 줍니까? 여부만 알려줍니까? 그렇죠.
안 되면 누구한테 간다? 국장한테. 끝. 국장은 얼마네? 그런 거 없다. 끝.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답니다. 내용 없어요. 자, 전제 조건이 이거죠. 몇 년은 지나야 돼요, 그래도? 10년이죠. 10년 안에 사업이 안 된 경우로서 실효될 때까지, 실효 몇 년입니까? 20년 될 때까지 집행계획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소유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죠? 소유자는 누구한테? 이방권자에게.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고, 이방권자는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안에? 3개월이죠. 위반합니까? 여부를 알려줍니까?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응? 결정권자한테.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결정해 줍니까? 여부를 알려줍니까? 여부를.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국장. 국장에게 오잖아.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했어요? 여부를 했어요? 여부. 고로 위반돼야 돼? 안 돼야 돼? 최종적으로 위반되거나 결정이 돼야지 권리구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해야 된다?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위반하기로 통지한 날, 결정하기로 통지한 날, 해제 권고 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이행이 되어야 한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구제가 4개가 있다. 그 4개 제도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 사명, 사명까지는 그렇고,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는 시설사업,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가 이렇게 해서 국계법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 일반론, 그 다음에 매춘권,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요약집 보시면서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끝나고 나면, 수업 들은 걸 갖다 그냥 흐치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항상 문제를 옆에서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거. 그러면 효과는 2배, 3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항상 보는 연습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